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24년 12월 1일에 시행하는 우리가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법이 나온 지 벌써 꽤 됐죠. 근데 이게 워낙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을 바꾸는 건 사실 좀 큰 사항이 아니면은 크게 유예를 두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에 대해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유예 기간이 거의 2년 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약간 살짝 정리 아닌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번 법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뀐 건 제 생각입니다. 주택 전용 스프링클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 해놓은 거고, 우리가 이 공동주택에서 원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허가 동의 등을 받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가 그 협조 동의를 구하죠. 그러니까 소방서에도 그 협조가 와서 우리가 소방서에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허가 동의를 받게 되는 건데, 이때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뭐 특이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다 허가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은 관계부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 노유자나 이런 것들 있지만 기본값이 연면적이 400이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우리가 허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보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여도 동의 대상인 애들이 있는데 기본은 요거였는데, 애초에 이런 기준이 된다는 건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만 이 기준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 뭐 4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법규 규제를 그렇게 받고 있던 거죠. 그래서 설계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히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데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0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우리가 허가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다세대 주택 중에 아파트가 안 되려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5개 층하면 들어갔었지만 뭐 요거는 이제는 중요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본 공동주택을 분류하는 거에 아파트 등과 기숙사로만 구분되어 있던 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즉 너네도 소방 설비를 이제 해라.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주택용 소화 설비라고 해서 2012년에 들어왔었나요? 그냥 뭐 소화기 꼭 넣어라, 뭐 단독 경보 간지기 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면적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경우도 있고 동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동으로 본다도 있네요. 우리가 얘네가 이제 들어와서 너네도 해라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게 우리가 여기 똑같은 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우리가 이제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마항목에 있는데, 여기서 여기 바로 첫 번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 라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즉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죠. 옛날에 참 많이 설계했는데 다가구 다중 외에는 다 이제 최소한으로 자동식 소화 설비를 구축하도록 법규가 개정된 것입니다. 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건 성능 기준이에요. 제가 성능 기준을 보다 보니까 기술 기준엔 내용이 없고 이번엔 또 다 성능 기준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냥 여기다 주택에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 14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상수도라고 이렇게 또 써주면 사실 이거 되게 좀 저는 지역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상수도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설치할 건지 뭐 대체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대체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연결해도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 방지 밸브,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그리고 개폐 표시형 밸브, 세대별 개폐 밸브, 그리고 가니헤드 순으로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개폐 표시형 밸브와 세대별 개폐 밸브는 그 설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이 표시도 우리가 이 쉽게 식별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수압력 그리고 방수량은 제5조 1항에 따를 것. 얘만 여기 가져왔어요. 제가 5조 1항 하면 결국 우리는 요 지금 6과 8의 5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복합건축물이니까 요거 빼고 맨 먼 가지배관 2개에서, 그러니까 가지배관에 설치된 헤드 2개에서 각각 50리터 이상이 나와야 되고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나와야 된다. 요것도 나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기준과 다 똑같고 간이 송수구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비상전원 다 안 해도 된다. 그냥 물만 나오게 연결만 해놔라. 그래도 없는 것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략화 해준 거죠. 자, 이걸 먼저 볼까요? 보죠.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가압송수장치 5조를 본 걸 보면 우리가 요 가장 먼 가지배관의 헤드 2개에서 50리터 이상이어야 된다. 즉 우리 각각의 간이 헤드니까 한 개당 50lpm씩 헤드에서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2개면 100lpm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화재 안전 기준에서 갑자기 30mm로 되어 있는지 32mm로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수도 직결령을 설치하게 되면 주택령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도 계량기 규모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 이걸 규제를 하고 있죠. 지정을 직접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겁니다. 이것도 사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 차이가 있다 해서 죄송하고, 이건 서울시의 수도조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수도 계량기의 그 인입 구경별에 따라서 시간당 출수량이라는 게 주어지게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30mm짜리 수도 계량기를 놓게 되면 얘의 1시간 출수량은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25mm짜리 구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86.1lpm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걸 환산을 해둔 건데 우리는 100lpm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mm 이상의 규격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하게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충 이 규격은 이런 내용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그 안내가 소방청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 살펴보게 되면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송수구는 설치하고 나머지 얘네 다 안 해도 된다. 요런 문구.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말로 하고 배관 순서도 설비 구성도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건 이제 주택 전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고, 상수 직결령이랑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배포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줬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주면 되게 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저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도 계량기 역류 방지 개폐 밸브, 세대별 개폐 밸브 2번, 체크 밸브 요거 한번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확대를 좀 해서, 그러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지.
일단 우리가 좀 크네요. 주택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어떻게 그 설비가 구성되는지 좀 알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아마 그냥 기계 설비를 같이 하는 회사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나와 있는 우리가 부속들을 써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건축물이 있으면 도로가 있을 겁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메인관에서 따서 계량기 설치를 하죠. 그리고 밸브 여기 다 각각 달리고 이렇게 와서 이 건축물에 지금 상수도 인입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분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급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도 아닌데 왜 분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비 이거 괜히 낭비인데 제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아까 말해준 그 법대로 보면 여기서 분기를 해서 우리가 체크 밸브를 달아줘야 됩니다. 체크 밸브를 다는 건 우리가 이 물은 결국 고여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보통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녹슨 물이라던가 오염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 방지 밸브를 수도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역류를 반드시 안 했으면 한다 그러면 그 더블 체크를 많이 하죠. 체크 밸브 2개. 이것도 주의하실 게 이 배관의 재질을 뭘 쓸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스를 써주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도 강관을 쓰게 된다면 실제로 체크 밸브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좀 이쪽에서 좀 수도관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로 그릴까요? 그냥 수도관이 가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체크 밸브에 연결될 때까지는 서스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좀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에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밸브 같은 그 서스로 하면 비싸니까 요렇게 나가서 여기가 강관이라고 보고 밸브는 뭐 주물이 될 수도 있겠죠. 요렇게 되면 얘가 이제 부식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절연 조치를 해줘야겠죠. 절연 가스켓 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나중에 공사범위 배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 개폐 밸브를 달 거면서 여기 또 왜 밸브를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개폐 표시형 밸브를 달래요. 이렇게 달까요? 템퍼 표시인데 그냥 밸브 해놓고 자 건물을 좀 옮겨볼까요? 이쪽으로 달고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제 세대용 개폐 밸브를 단다고 해놨는데 뭐 1층, 2층, 3층 아니면 또 1호, 2호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임의로 손으로 그리면서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좀 도면화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그러니까 실제를 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도 계량기를 보면 인입 측과 토출 축에 개폐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상수도함에 우리가 추가로 밸브를 설치할 공간은 없거나 뭐 이걸 고려해서 이 함을 큰 거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분기한 다음에 요 체크 밸브랑 개폐 표시형 밸브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립으로 가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도면을 제가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요. 여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고 뭐 구조체 이렇게 그리고 1층을 보면요. 여기 피로티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피로티로 되어 있어요. 연립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2층 이렇게 외곽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도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 차도를 피할 수 있으면 좋고 여기 상수도 계량기가 달립니다. 뭐 다 아시겠죠? 여기 문 달릴 거고 이렇게 얘가 쭉 와서 원래는 우리가 그 기계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입상관을 박아요. 그냥 뭐 하나로 박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가 와서 이렇게 꽂힙니다. 뭐 이 땅 공사 타이밍 잘 맞으면 그냥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입상을 올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게 먹히려면 요 근처에서 분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와 공사를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업체와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지하가 없어요.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지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저 같으면 분기를 해서
또는 뭐 여기 입상에서 분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쯤에서 분기를 해서 여기 지금 타고 올라와서 여기 노출시킬 겁니다. 계단 밑에. 어차피 이거는 가연물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잠시만요. 여기 체크 밸브를 노출로 설치를 해주고 여기다 개폐 표시형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는 이유는 아까 보시면은 개폐 표시형 밸브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벽에다가 뭐 우리가 축광식 표지를 하든 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의 개폐 밸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어차피 얘는 밸브만 가면 되는 거고 그 규정상 우리가 템퍼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 같으면 계단실 하부에 둘 것 같습니다. 뭐 계단실 하부에 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 막 펌프도 놨었죠. 뭐 좋은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에서 우리가 둘 데가 없어요. 잠시만요. 계속 방송이 나와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간 다음에 어디론가 타고 올라가겠죠. 좀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PD가 없는 경우가 반은 됩니다. 공용 PD는 거의 없다고 봐셔야 되고 PS, PD 이런 샤프트들이요. 뭐 끽해봐야 잘해주시는 곳이 우리가 화장실 배수관 PD 정도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수관은 거의 다 매설이 돼서 우리 그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마 매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경이 굵은 거 아니니까요. 뭐 끽해봐야 30이 아니면 40파이 정도 될 텐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기준 평면을 보면 여기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되겠죠. 구조체를 좀 그리겠습니다. 계단하고 여기 뭐 엘리베이터 있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상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렇게 입상에 올라오면 원래 우리가 신경 써서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이제 배우시면 되고 원래 여기 보통 이 입구 앞에다가 그 우리가 세대별 수도 계량기를 놔요. 세대별 수도 계량기. 여기에 공간이 나오면 좋을 텐데 제 생각에 공간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정 안 되면 요 세대별 수도 계량기 함을 팔거든요. 함. 여기에 그냥 우리가 주택 전용 그 개폐 밸브 함, 뭐 간이 스프링클러 개폐 밸브 함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세대별 간이 스프링클러 개폐 밸브 함. 요 우리 집 앞에 보면 은색으로 이렇게 쭉 열리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럼 여기 수도 계량기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요거 함 사다가 그냥 똑같이 여기다 저 같으면 달아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상인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달아줘서 여기 개폐 밸브 함 넣어주고 이 둘 데가 없어요. 둘 데가 개폐 밸브 함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개폐 밸브 함이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높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수도 계량기 함 상부나 하부에 놔도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구조에 따라서 요 함 하나에 수도 계량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 개폐 밸브를 2개 넣으셔도 뭐 위로 안 놓고 옆으로 이렇게 밸브가 안 그리시죠? 뭐 이렇게 하고 가고 뭐 여기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함을 짤 수도 있겠죠. 샤프트가 있으면 좋은데 제 생각에 이것 때문에 샤프트가 생길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얘는 이제 유수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수검지 장치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법규에서 여기 보시면 요 방수압력은 말단 애들 2개의 동시 개방했을 때 0.1MPa 이상 분당 50LPM이 각각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시험 밸브함을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간이가 쭉쭉쭉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 요 말단 어디선가 따서 우리 뭐 화장실에 또는 발코니에 결국 우리가 잘 많이 설치하는 요 시험 밸브함을 설치하게 되겠죠. 헤드 2개 분기해줘야 성능 테스트가 가능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결국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점. 이거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꼭 이걸로만 뭐 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 0.1메가파스칼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 0.1메가파스칼. 근데 우리 0.1메가파스칼이 나오려면 일단 우리가 이걸 수도로 바꾸면 10m 정도 되는 거죠. 약. 또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건 1km 정도 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에서 4km, 5km 나오는 데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4km 정도의 압력이 나오고 있고 거의 4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상수도 압력입니다.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서. 이게 우리가 요게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5층인 경우가 많아요. 피로티까지 합쳐서. 그럼 얘가 이제 3m씩 5층 하면 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방수 압력으로 1kg 필요하니까 10m가 필요하죠. 그럼 25m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3kg가 나오는 지역이라면 주택 전용 스프링클러가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요게 문제인데, 이 상수도 압력이라고 하면 제가 그 기계 쪽에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동이 있을까요? 여의도라고 할까요? 여의도 너무 평지인데 은평구라고 해보겠습니다. 막 예를 들어 땅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은평구 A동, 여기는 B동, 여기는 C동이라고 가볼게요. 상수도 사업소 배관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얘도 땅에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동대심도 밑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얘가 4kg로 밀고 있다면 마찰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는 4kg에 가깝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m라고 가볼게요. 우리가 어떤 언덕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3kg밖에 안 나옵니다. 더 높게 올라가면 더 떨어지고요. 물론 이게 최대한 유지하도록 그 상수도망에 설계가 되어 있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매일 다시 4kg 가까이 나올 거고요. 마찰 손실 일단 무시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지대일수록 실질적으로 얘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그 설계사의 일을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상수도 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각각 관할 지구의 상수도 사업소가 어디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진말동 101-2번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요 세진말동 상수도 사업소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에 이만큼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상수도 압력이 얼마인가요? 본관 압력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여기서 알려줍니다. 복문으로 보내셔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거기 4kg 나옵니다. 여기 실시간 센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kg구나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요 최소값보다 적게 그러니까 4kg보다 여기다가 마찰 손실 더한 값이 작게 나오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고,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민원이 나올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결국. 첫 번째,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이 부딪힐 거예요. 결국 왜 답이 안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상수도 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가 경기도에도 지하수 쓰는 데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상수도가 거리가 멀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첫 번째 궁금점이고, 두 번째 30mm인데 화재 안전 기준에 몇 mm로 되어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궁금해서 안 되겠네. 금방 보겠습니다. 아, 32mm네요. 32mm 이상의 계량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수도 계량기를 32mm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우리가 이 32mm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건 상수도 직결형으로 그 한정을 짓고 있어요. 상수도 직결형. 근데 아까 그 출수량 표를 보셨다시피 결국 32mm를 못 받으면 우리가 101PM이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거를 평가할 좀 그 DB가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실제로 저는 이게 제가 상수도 사업소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좀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32mm를 넣어야 101PM이 나올 것 같은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32mm를 안 준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101PM이 못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대체 방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대체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0.1MPa과 각 헤드에서 50리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 했는데 이게 안 나올 경우에 패키지형을 설치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펌프를 놔야 된다던가. 근데 사실 이 펌프를 놓거나 패키지를 놓는 순간 그 이렇게 간략하게 최소한의 화재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이 그 목표 자체가 흐려지는 거죠. 이건 그냥 돈 써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너무 슬프지만 0.1MPa를 없애던가 50LPM씩 헤드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걸 없애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를 맘대로 조정을 못 하는데 이니까는. 그래서 아마 이거 나중에 막 얘기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설계하다 보면 이거 안 주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통 8세대 정도로 지어지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끼케봐야 25mm짜리 수도 계량기함으로 이제 그 상소사업소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가 인출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좀 초반에 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만약 제가 이거 뭐 관련해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기회가 없었어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